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게 나왔죠. 한은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민간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하반기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1분기에 그 경제 성장률이 살아나서 기저효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왜 살았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가 하반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다. 1분기는 2분기의 기저효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분기가 정상 경제인 거고, 1분기가 뭐예요? 총선 대비해서 정부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1분기가 그렇게 살아났던 거고, 2, 3, 4분기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제대로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이 났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인데, 내수가 마이너스 0.1%포인트, 그 다음에 순수출이 마이너스 0.1%포인트를 각각 나타냈다. 근데 내수가 마이너스 0.1%포인트, 이게 중요한 거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 자체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0원 썼으면 1,050원 쓴다. 물가가 5% 올라가면 1,050원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5% 성장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내수를 진행을 한다면.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0.1%가 나왔다 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소비가 줄었는데 거기에 물가 상승분이 지금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도 그만큼 줄었다는 소리죠.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굉장히 침체가 심각하다. 최근에 물가 성장률을 넘어서는 내수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순수출, 또 수출 맨날 잘 된다 하더니 결국에는 안 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2022년 4분기 이후 첫 역성장이다. 2022년 4분기 때까지는 그래도 그때는 무슨 상황이었어요? 금리가 막 올라가고 시중의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역성장 나는 건 당연했어요. 이때는 결국에는 지금 자산 거품도 걷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역성장이 나는 거였는데, 요거를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금리도 기준금리 아직 한 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벌써 기준금리 3번 이상 내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금리에. 그렇다는 것 자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다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2분기 역성장도 그렇지만 한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기저효과라서 2분기에 감소했다.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내수도 완만히 회복되고 있다. 계속 이딴 소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 분석에서는 뭐라 그래요? 상고하저 형태가 제대로 나오고 있다. 상반기 성장률 2.8%를 고려해서 3분기 2.1, 4분기 1.9로 하반기에는 2.0%의 성장률 수준을 전망을 했고, 전체의 성장률도 2.5% 이야기한 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요즘에 올해 경제 성장률과 내년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있죠. IMF도 그렇고 뭐 한은도 그렇고.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보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보통 낮게 잡습니다. 올해부터 금리 내린다고 그러죠. 미국도 금리 내릴 거라고 하죠. 금리만 내리면은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죠. 근데 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떨어질까요? 즉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반짝하고서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폭 밑돌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수출도 지금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고, 수출이 엄청나게 더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환율이 올라가는 돈 퍼부어서 어느 정도 멈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는 어때요? 내수 살아날 기미 보여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오니까 이걸 호재처럼 언론에서 또 떠들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확산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주장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와, 내수 부진했다, 금리 인하한다, 신난다. 집값만 올라가면 나라가 망해도 괜찮다는 아주 아름다운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 미국도 곧 금리 인하할 거니까 우리나라도 곧 금리 인하할 거다. 금리만 인하하면 집값은 또 다시 폭등을 할 것이다. 근데요, 금리 인하 왜 해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었죠. 이번에 미국 금리 인하하는 게 결코 호재가 아니다. 예전에도 그 얘기 했었지요. 예전에 그 얘기 했을 땐 뭐였어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 미국 채권으로 자금 빨려 들어가면서 환율 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미국 금리 인하는요,
미국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금리 인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금리 내리고 싶어서 막 억지로 예금금리 눌러가지고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이 왜곡된 시장에서는요, 시장이 금리 인하를 말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금리 2번 올라갈 동안 시중금리를 1%포인트나 낮췄는데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시장이냐. 은행들 돈 많이 번다고 하면서 예금금리를 낮춰요.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서 예금금리 낮춰요? 이 정도로 억지로 누르려면요, 적어도 중국이나 북한 정도는 돼야 돼요, 지도자가. 완전히 자본주의랑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욕하면 빨갱이래요. 기준금리 올리는데 시중금리를 누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진짜 역대 최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고, 시장에서도 보면은 쉽지 않다고 하죠. 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한은에서 살아날 거라고 하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왜 해요? 한은에서 살아난다며. 그러니까 지금 한은은 어떠한 발언도 지금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은의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면 기준금리 인하하지 말아야 돼요. 한은이 몇 번이나 가계부채 경고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으면은 차라리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지. 그리고 한은에서 경기 침체가 된다 라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안 하죠. 물가도 7월에 잠깐 찔 것이다,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문제예요. 경기 침체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금리 인하이고 IMF 터지고 금리 인하했을 때 집값 올랐었냐. 그런데도 지금 막 이런 이야기요. 2021년만큼 집값 오른다, 상승 기대감 폭발 하면서 왜? 금리 인하하니까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떠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뭐다? 요즘에 언론이 미쳐가지고 예전엔 금리 오르면 집값 오른다고 하더니 요즘에는 금리만 내리면 집값 오를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때 다 틀리고 나서.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금리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핵심은 DSR이죠. 요거를 정부에서 얘를 자꾸 우회를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잘 생각해보세요. 금리는 2022년 11월부터 내렸습니다. 근데 집값은 언제부터 반응했어요? 23년 3월부터 반응했죠. 이 텀 동안 왜 반응이 안 됐어요? DSR이 적용이 되니까. 근데 2월부터 특례 풀면서 DSR을 우회하니까 그때부터 집값이 반등했고, 그 다음에 9월에 특례 일부 중단하니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올해 신생아 특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DSR을 우회하도록 만들어서 올해 증가한 대출 중에서 DSR이 적용된 대출을 30%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정책 대출이고,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바젤3가 적용이 돼서 경제 위기가 왔는데, 바젤3가 원래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같은 경제 위기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용한 게 바젤3이고, 그래서 그때 바젤3의 미래 손실 대비 대출을 내줘라 라고 해서 나온 게 DSR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적용이 됐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적용한 것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지금까지 미뤄왔죠. 그러면 미뤄왔으면 적용이라도 똑바로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정책 대출 풀어가지고 우회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집값이 불안한 거지 금리 때문이 아니에요. 금리 올라가도 집값 올라간다고, 불과 2021년만큼 오른다 했을 때 2021년에 영끌오적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 했었죠. 부동산은 실물이고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은 실물 가치 상승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다 가스라이팅 했었죠. 저희가 그때 금리 3% 이상 오를 거다 2021년에 그 얘기한 유튜브 저희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금리 그렇게 오르지만 핵심은 DSR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돼서 금리 인하하는 것을 호재라고 말하고 있다. 경제 위기가 와서 금리를 내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경제 위기 징조라고 그랬죠. 팀은 왜 터졌어요? 폰지 사기랑 유사하게 행동하고 있었죠. 결제를 가지고 그 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폰지처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유동성이 유입이 돼야 되는 단점이 있다. 근데 유동성 유입이 내수 침체로 인해서 생각만큼 되지 않으니까 연쇄적으로 터진 게 팀은 UMF 사태예요, 이번에. 전세 사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전세 사기 원래 전세 사기칠 작정이었지만 언제 터졌어요? 전세가 올라갈 때 안 터졌어요. 근데 저희가 2019년부터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2022년에 터졌죠. 왜 그때 터졌어요? 그때 역전세가 났으니까. 유동성이 계속 들어와줘야 되는 구조에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터진 거죠. 팀원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핵심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문제가 튀어가지고 해피머니 여기까지 갔죠. 팀F랑 해피머니는 다르죠. 근데
쟤네 때문에 얘네까지 지금 여파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진압하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돈 지원하고 하는 거고. 근데 정부가 돈이 많냐? 정부는 돈이 없어요. 재정 적자가 지금 관리 목표치의 80%를 돌파했어요.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이 20%도 안 된다. 여기 81.2%니까 그러면은 18.8%밖에 안 나왔어요. 요거 가지고 상반기 때 다 쏟아 부었으니까 하반기 때 쏟아 부을 돈이 어딨냐.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뭐예요? 첫 번째 2분기 마이너스 나왔는데 이게 기저효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분기가 사실 유동성 퍼부어서 살린 거다. 그 유동성 어디서 퍼부었어요? 정부에서 퍼부었죠. 왜 퍼부었어요? 1분기 딱 끝나고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퍼부을 게 거의 남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에 도시기금 다 퍼부어가지고 돈 없으니까 청약통장 가격 25만원으로 올리고 있죠. 부동산 살리려고 청약 가입하는 사람들 돈 빼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근데 남은 게 지금 18.8%밖에 안 된다. 요걸로 하반기 무슨 문제 터졌을 때 얼마나 살릴 수 있겠냐. 그것도 요 남은 돈도 대부분이 PF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하반기 경제는 당연히 나왔어요. 1분기가 반짝 성장이 문제였던 거고, 지금 우리나라 딱 보면요, 지금 나가가지고 저기 가격표 한번 보세요. 물가가 떨어지고 있나. 근데 비중 바꿔가지고 물가 계속 떨어지고 곧 금리 낮춰도 되겠다 하느니 계속 이 난리 치고 있죠. 왜 그래요? 왜 물가가 떨어져요? 소비를 안 하니까. 소비를 안 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 위기 오고 금리 내려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거품이 쌓여있는 자산시장에 거품이 더 쌓인 적이 있었냐. 거품이 쌓였다고 말할 수 없는 IMF 때도 폭락했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